어제 잠을 1분도 자지 않아서 장 시작 한 2시간쯤은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현재는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불면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회사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 주식에 중독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수익이면 기대감, 설레임, 손실이면 어떤 식으로 손실을 줄일지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되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머릿속엔 주식 생각에 완전히 미쳐있다 보니까 잠이 도저히 오지 않습니다. 좋은 글귀나 책을 보면 어떤 일에 미쳐라, 무조건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의도치 않게 주식이라는 것 자체의 재미를 가지고 흥미를 느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쳐서 열심히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성에 꼭 맞아야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수익과 손실 상관없이 불면증이 전업을 하던 초기보다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주말에라도 몰아서 자면 좋을 텐데 눈 떠지는 시간이 알람 시계가 없어도 강제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 지금은 잠 좀 예전처럼 미련 없이 자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잠만 보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 가기 전이나 공부할 때나 항상 잠에 취해 있었고 군대에서도 아침 기상이 제일 싫었으며 새벽에도 매일 근무라서 잠도 못 자고 군대에서 제일 괴로운 게 잠 문제였는데 주식이 완전히 바꿔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잡소리가 너무 길어졌는데 바로 현재 시장 상황과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5% 가까이 또 폭락이 나왔는데 역시나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스닥 볼 때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욕이 저절로 나오는데 지금 잡혀야 되는 변동성이 도저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기본 1%씩 예전에 꾸준히 상승할 때는 1%만 움직여도 와 대단하다 1%만 하락해도 긴장해야 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변동성이 1%가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형 화재가 나서 불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불씨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1, 2%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왜 올렸지? 또 올렸어? 이런 생각만 들 것이고 내려도 문제고 올라도 문제고 참 골치 아픈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저번처럼 또 아래꼬리를 다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느껴지는 게 일부러 부러지지 않으려고 인위적으로 버티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집중적으로 조정해서 하락으로 가면 무조건 매수할 수 있게 개인들에게 신호를 보내듯이 개인들아 하락에 베팅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마. 계속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해. 이런 식으로 세뇌시키려는 것처럼 계속 반등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만약 쌓이고 쌓여가지고 잘못 부러져 버린다면 큰 충격이 올 것을 알기에 지금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는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할 일은 오전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 손절하고 나중에 LNF란 종목에서 잠깐 단타를 쳤습니다. 황금선 회복해주는 시점부터 관찰해서 양봉 때 눌리면서 들어간 다음에 끝까지 버텼는데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황금선을 깨는 그림이 나와가지고 본전에 털렸습니다. 털렸더니 다시 오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LNF가 지금 시장에서 모든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고 현재 신고가, 거래대금과 신고가가 합쳐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첫 상승은 아니라서 스윙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JP 모간이 집중적으로 들어온 것도 그렇고 스윙 목적으로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태용 로직스란 종목이 단일가가 풀렸는데 이런 상황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7%까지 올랐던 게 마이너스 8%, 시간의 거래 변동만 고점에서 15%가 나왔다는 것인데 아무리 단일가가 분위기, 눈치 싸움으로 움직이는 것이라 하지만 이런 식의 괴팍한 움직임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무리 최근에 좀 거래량 없이 올랐고 시간의 거래 눈치 싸움이라 하더라도 플러스 3%였던 게
한 방에 한 번 체결 만에 10% 넘게 깎이는 상황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단일가 상태라 VI도 걸리지 않고 바로 체결이 되었는데, 만약에 VI라도 걸렸다면 그 2분 동안 좀 반등시켜서 한 마이너스 4, 5%까지는 올려서 마감을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VI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위기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태용 로직스를 보면서 알 수 있었던 점은, 최근에 수급을 보면 어느 정도 변수를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외국인 단타 수급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데, 최근 보시면은 단일가까지 합쳐서 단타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50만 주 이상 들어왔는데,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단 당연히 목적은 수익일 것입니다. 근데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목적이 수익이지만 안 된다 싶을 때는 주가를 끝까지 내려서라도 손절시킨다. 어쨌든 간에 단기간에 나와야 되는 물량이라 생각하면 이게 빠졌을 때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15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0만 주 중에서 15만 주, 아직 한참 남았는데, 요즘에 이 외국인 마음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고 물량을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의 거래를 이용하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명드린 종목들 여러 개 맞춰보더라도 대부분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당연히 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목적이 수익이지만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을 깔고 간 다음에, 당연히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의 거래를 이용한다던가 남은 물량을 잘 털어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손절하는 것보단 수익이 나을 것이기에 며칠 또 관심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물량이 다 나오지 않았으면 또 쉽게 올렸다가 고점에서 다 털어낸다던가, 그런 방향으로 요즘에 많이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좋게 생각하면 오늘 음봉이 나왔어도 오늘의 도화 엔지니어링처럼 장중에 잠깐 고점 근처까지 반등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그림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오직 외국인의 마음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활용한 게 시간의 거래를 이용한 외국인 단타, 올렸다가 쉽게 올렸다가 그 다음날 올리고 고점에서 팔아먹고,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시간의 거래에서 실컷 올렸다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팔아먹기 위해서 대량 매수했다가 시간의 거래 이용하고 팔아먹고, 이런 패턴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 이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을 하니까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명전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거래를 이용해서 올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오직 외국인 마음대로라 그 다음날에 갭상승이 나왔다가 도화 엔지니어링처럼 상승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쭉 하루 종일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좀 좋게 생각을 했을 때 광명전기처럼 한 번쯤은 크게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맞추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오직 이 외국인의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기준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종목의 공통점은 아주 단순하다는 것. 들어온 물량을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장중에라도 잠깐 반짝이는 상승이 나온다든지, 또는 시간의 거래를 활용한다든지, 요즘에 이 패턴을 연구하면서 같이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핫한 종목과 새로 나온 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핫한 종목은 LNF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래대금과 신고가가 합쳐졌는데, 첫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올라온 자리 20만원대를 좀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매수하고 싶다면 당연히 그 전에 고점 근처에서 들어가는 게 대응에도 유리할 수가 있으며, 무작정 최고점 더 올라간 가격에서 잡는 것은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매수한다면 이 근처에서 매수를 했을 것이고, 이 근처는 한 27만원 이하라면은 근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수를 안 할 건데,
매수를 안 하는 이유는 일단 완전히 처음 상승이 아니고 JP 모간이 집중적으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접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종목이 또 나왔는데 오전에 종목을 정리하고 누워서 폰을 하고 있는데 좀 늦게 봤습니다.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날에 양봉이 나와서 어제까지 관찰하다가 이 메인 관심 종목 화면에서 지워버렸는데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미 봤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상한가까지 시장가로 쓸어갈 때 딱 그때 체크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누워 있어서 부지런하지 못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이때가 상한가 잔량이 한 21만 주 쌓여 있을 때 한 방에 시장가로 쓸어가는 상황에서 제가 매수 수량을 맞추고 있어서 뭐 상따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상황이 된다 해도 상따는 함부로 하지 않았겠지만 어느 순간이 상한가를 쓸어가는 자리에서 일봉, 주봉, 분봉 이런 걸 체크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좀 보는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감을 했으며 신겨주는 역시 뻥튀기가 되지 않아야지 세력이 붙을 마음이 생기나 봅니다. 만약에 말도 안 되게 뻥튀기가 된다면 세력들은 그 종목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데 공구먼처럼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깔끔한 종목이다 보니까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주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식하게 두 배 뻥튀기 시키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해야 진짜 좋은 종목은 가치를 인정받거나 이런 식으로 대박주가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의 바람이 있다면 내일 좀 합리적인 가격에서 시작하는 것. 만약에 오늘이 아니라 어제 상한가를 갔다면 미국 증시 때문에 보합 근처에서 시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오늘 뭐 나스닥이 다시 상승하거나 별 특이사항이 없다면은 시초가가 높아서 손가락만 빨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주의 추세, 게다가 신고가가 나왔다는 것, 거래대금도 단숨에 800억 정도가 나온 걸로 보니까 이것도 노터스라 좀 비슷하게 거래대금이 좀 2천억, 3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돌고 돌아서 신규주가 답인 것 같습니다. 좀 부지런했다면 예전처럼 이 변동성 완화 장치 알람 켜놓고 알람 때마다 한 개씩 체크를 했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항상 부지런한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게을러지고 외출도 많이 하는데 구독자님들은 저처럼 나태해지지 마시고 꼭 부지런하게 좋은 종목 잘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